지금까지의 최소 복잡 구조, 환경, 유전자 변이, 자연 도태는 다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종의 분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종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피조세기가 세포 단위에서부터 창조주의 손길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Specified Complexity, 즉 특정 복잡 구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언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복잡하게 구성된 구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잡하다에서 진짜로 뭔가 복잡하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에 있어 최소한 복잡한, 다시 말해 최대한 간단한 구조라는 말입니다. 이런 구조물들은 더 이상 단순화될 경우 목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정 복잡 구조가 아닌 최소 복잡 구조로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최소 복잡 구조의 한 예로 쥐덫을 들 수 있습니다. 쥐덫은 쥐를 잡는다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미끼가 되는 치즈, 쥐를 때릴 지렛대, 동력을 부여할 스프링, 스프링을 제어할 스위치, 그리고 이들을 한데 붙잡아줄 나무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없다면 목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치즈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지렛대는 다른 구조물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치즈나 지렛대만으로는 쥐를 잡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가 나름 유용하더라도 쥐덫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모든 요소가 특정한 방식으로 맞물려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 복잡 구조는 진화를 통해 발달할 수 없습니다. 진화는 당장 직면한 생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은 변이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변이가 중첩되어 대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작은 변이가 당장의 생존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필요 없는 구조물은 진화되는 대신 도태됩니다. 그런데 최소 복잡 구조는 완전히 짜맞춰지기 전에는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직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최소 복잡 구조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후 미래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특정 생물체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남겨져 있게 된다는 것은 진화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댐스키라는 학자가 무작위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쥐덫과 같은 최소 복잡 구조가 자연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가능성의 영역, 그러니까 Universal Probability Bound보다 훨씬 아래의 수치, 사실상 0%가 나왔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처럼 자연 발생할 수 없는 최소 복잡 구조는 생물학 책 전반에서 발견됩니다. 자연계에 널리 퍼져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세포들, 거의 모든 장기들, 그리고 보다 거대한 스케일에서 동물의 장기들과 기후마저도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것처럼 최소 복잡 구조가 만연할 정도로 자연 발생하려면 현 지구에 추정된 45에서 50억 년 정도의 역사로는 어림도 없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복잡 구조는 외부의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구조를 고안하고 모든 구성 요소들을 준비해 단번에 조립해야 비로소 구성됩니다. 그 후에는 자연계 전반에 또 확산되어야 되죠. 이것을 다윈주의가 진화론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최소 복잡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예로 세포의 핵, 즉 DNA가 있습니다. 수십억 분의 1g보다도 가볍고 펜으로 찍은 하나의 점보다도 작은 DNA는 일종의 생화학적 언어입니다. 20개 이상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언어에 비해 단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를 발달시키고 조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화학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지만 빌 게이츠도 인정한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심지어 스스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향상된 원리로 운영됩니다. DNA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mRNA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를 찢어 나머지 반을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당연히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찢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어디에 붙여서 나머지 반쪽을 만들어낼지 알아야 하며, 세 번째 그 반쪽을 DNA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하고, 네 번째 DNA에 찢겨진 부분을 다시 봉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섯 번째 만들어진 mRNA를 세포 안에 어떠한 장기로 보내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mRNA는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안에 장기에 전달되어 필요에 따라 에너지 또는 특정한 효소와 같은 화학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전 과정에서 여러 효소들이 또한 상호작용해줘야 합니다. 그냥 일방적인 작용이 아니라 서로 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작용해야 됩니다. 또 DNA의 메시지는 5개 이상의 해석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DNA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고안되어 있던 메시지가 DNA를 구성하는 핵산, 뉴클리오타이드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필요할 때 앞서 언급한 과정을 통해 mRNA의 형태로 세포 안의 다른 요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mRNA가 전달한 메시지는 특정한 순서의 단백질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렇게 생산된 단백질은 체내의 다른 세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한 세포가 다른 세포와 장기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여러 요소들이 입체적으로 또 다층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포가 수행하는 단 한 가지 기능만 보더라도 거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초월한 최소 복잡 구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윈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에 흔하디 흔한 최소 복잡 구조의 발생 원인마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